지금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에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런 추세로 많이 쓰죠. 상경이나 그 이과 학생들이 되게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023 입시 총평, 예비 총평,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결과 가지고 옆집에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그런 기분으로 올해 입시는 어땠나요, 선생님? 딱 꼽는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우선은 그 작년에 재수생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는 게 학령 인구 전체가 이제 꽤나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게 숫자 자체가 막 폭증해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비율로, 그러니까 재수생의 비율로 봤을 때는 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그 전년도에 2022 입시 때 요번에 수능 본 친구들이 2023 입시니까 2022 입시가 이제 문이과 처음으로 이제 통합이다 보니 그로 인한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재수생 그리고 이게 또 약대가 들어오면서 메디컬의 사이즈가 좀 커지고 저는 그리고 그 약대가 컴백한 게 고입에서도 진짜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 이거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좀 더 메디컬 안으로 내가 세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요. 메디컬의 범위가 넓어진 거네요. 커지니까 이게 내가 이 안에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완전 의대 바라기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바라기라고 표현할게요. 메디컬 바라기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물리 같은 과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대라고 생각을 하면, 공대는 사실은 공대 어떤 과를 가든지 간에 심지어는 그게 화공이나 생명공학이라 하더라도 물리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를 생각하면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도 내가 대학에서 무사히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물리를 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메디컬이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높다 보니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메디컬 갈 수 있는 성적이 약간 삐끗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다음 공대를 써야지 뭐 어쩌겠어요. 얘네들이 갑자기 뭐 문사처를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어떤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물리를 안 하는 것이. 물리 같은 과목을 빼고서 완전 메디컬에 완전 초점을 맞추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서 우선 이쪽 파이가 확 커져 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이제 발판이 넓어진 거네요. 넓어지고 좀 더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그런 효과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놓고 봤을 때를 놓고 보면 이게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통합수능으로 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랑 맞지 않은 어떤 학과를 가거나 한 친구들의 비율도 많아진 것도 영문과를 맞지만 막 갑자기 가버리고 이런 거요. 특히 이번에 첫 해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정말 완전 안움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아마 정말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후회한 친구들도 꽤 됐을 거예요. 합격해놓고 후회. 그쵸. 힘든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는 외계어잖아요. 그쵸. 걔들 입장에서는 외계어죠. 영문과까지는 그래도 영어야 워낙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친숙하니까. 근데 그 외에도 막 오만 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재수의 길로 들어와서 한번 들어오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대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좀 메디컬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 입장에서도 반수를 한 해 만에를 결정할 때 분명히 의미 있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번 입시 때를 보면은 전체 학령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수생의 숫자가 뭐 이게 엄청나게 막 예전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거는 아니지만 전체에서의 퍼센트로 놓고 보면은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나온 어떤 상황이나 학생들이 어떤 쪽으로 쏠렸는지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설명이 되는 지점들도 꽤 많아요. 지금 이번에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 패턴을 보면은 그 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수도권은 더 경쟁률도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어디가 됐던지 간에 조금 더 약간은 더 빠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재수생들, 그 다음에 좀 더 상위권 재수생들이 좀 더 전에 비해서 늘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의 어떤 영향들도 상당히 있기는 있었겠죠. 수도권 집중 형상을 늘어난 재수생들이 더 부추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하게 만든 어떤 부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옥석 가리기가 되고 있는 중인 건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내가 좀 더 골라서 갈 수 있고 지원할 만한 어떤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좀 더 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좀 더 전보다 많이 쏠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은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좀 안 쏠리는 경향이 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외면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계속 이 추세로는 좀 더 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라는 게 학생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아니고 아니요, 대학에 대한 대학에 빈익빈 대한 부익빈 거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이 좀 더 많이 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점들은 특히 대치동 같이 네. 재수와 정시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좀 더 이제 좀 더 아마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경쟁률도 보면 이걸 전형별 경쟁률로 봐도 논술 전형 경쟁률이 확실히 늘기는 늘었거든요, 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이제 논술을 내신이 1.0인 친구들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내신이 이제 내 성적, 그러니까 수능 성적 대비 내신이 좀 아쉬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재수생들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근데 여기 논술 선발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쉽게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그것도 것들. 있겠죠. 네, 논술 인원이 워낙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술을 조금 더 메리트 있게 생각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그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테면은 대치동에 내신 이를테면은 한 4점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논술 카드, 그러니까 논술 인원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를 빼고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 6장의 카드 중에서 뭐라도 좀 섞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논술 경쟁률 같은 경우 어쨌든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사실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에 메리트를 느끼느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설명될 수 있는 지점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기는 하죠. 지금 말씀하신 재수생 증가랑 그 대학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 다음에 논술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게 상위권 학생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야기된 2023 결과인 건. 그쵸. 어느 정도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약대가 이제 처음 이제 선발했을 때는 되게 사실은 진짜 이게 사람이 눈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그쪽이 좀 자기 위치를 찾아갔나요? 그쵸. 첫 해 때는 어쨌든 약대가 또 메디컬이니까 요새 학생들의 메디컬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또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쪽에 눈이 많이 갔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 약대로 확 몰린 거는 조금 더 빠지고, 그만큼 확실히 뭐 치대나 이런 쪽으로도 좀 더 많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눈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전년도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생각을 했겠죠, 원서를 쓸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대학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요자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어쨌든 그 최상위 학생들의 입시에서 제일 관심사와 화두는 아무래도 메디컬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움직이느냐가 지금은 이렇게 어떤 입시에서 어떤 판과 흐름이 결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시에서 교차 지원은 전년 대비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문과는 더 입지가 좁아졌나요? 그리고 아직 그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확실히 정시에서 상경은 그냥 이과 깐 것 같아요. 상경은 좋아하겠네요. 대학은 좋아하겠네요. 이탈도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상경이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 그 문이과 통합수능 그 첫 해부터 개인적으로 애들 진짜 많이 후회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상경에 간 상경조차도. 아니, 왜냐면은 이게 상경은 사실은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문과잖아요. 봐야 되겠네요. 저라면은 제가 이과를 만약에 예를 들어 선택해서 이과 수학과학을 다 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 치열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숫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숫자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만약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됐다, 수능을 좀 망쳤다든지 그렇다더라도 저는 사실은 교체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게요, 결국 브랜드를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브랜드가 중요하죠. 브랜드 중요하긴 한데 브랜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입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문과에서 이과 수학 안 하는 게 라고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거 너무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들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그 과목별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냥 전체 표점을 단순하게 더한 것보다 이제 대학마다 이제 보는 방식도 너무 다르니까요. 각 과목들이
각 과목들 표점이 또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게 대학 레벨을 얼만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플러스는 안 되고 뭐 아니면은 되게 많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똑같은 표점이라 사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다를 수는 있는데 점수 구성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약에 이과 학생이 만약에 문과로 돌린다고 하면은 그 공대를 그냥 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문과인 어떤 학교를 문과인 경우에 사실 대학 레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벨을 5-6개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여기서 1-2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과 수학 과학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쓴 거를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빼고서 사실 취업할 때 되면은 공대 안 간 것도 후회할 텐데.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지금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에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은 근데 어쨌든 그런 추세로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심지어 상경이나 그 이과 학생들이 되게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과들이 있어요. 심리학, 뭐 이런 쪽이라든지. 심리도, 네네. 좀 그 친구들이 문과인데 통계 있는 경우들도 네네. 있고. 아, 거기는 네. 뭐 그냥 당당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원래 내 자리야. 그리고 뭐 문헌정보 이런 과들. 문헌정보가 그래요. 문헌정보도 이제 많이 하죠. 데이터 정보 네, 처리 그런 뭐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이쪽 이과 학생들이 어쨌든 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과들이 있거든요. 언어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언어학도 좀 논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되게 좀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그런 보건 이쪽 관련된 보건행정 뭐 이런 쪽이 고대 보건행정 뭐 이런 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더 뭐랄까 혹하게 되거든요. 혹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수시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수시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정시에서는 그냥 표점 가지고 그냥 네. 그냥 등수 나와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어쨌든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고 이거는 한동안 어쨌든 이 추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